대구 경북 지역 각 고사장에서도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장을 LTE로 연결해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입찰 규정이 엄격해 방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LPG를 사용하는 가족이 많은데요. LPG 용기가 바닥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가스 판매처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생활에 불편이 따르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 눈썹 찔림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입수능 시험일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보시면 12도, 안동은 6도로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체온 조절이 쉽게 겉옷을 몇 벌 겹쳐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안동의 가시거리 400m에 불과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이기도 하지만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늘 2014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 시각 시험장 앞에는 긴장감이 가득할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그곳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대구 대륜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10분 입실 완료 시간을 앞두고 이곳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후배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일찍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함께 필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34,900여 명, 경북에서는 25,800여 명이 시험을 치는데요.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A, B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져 선택 유형에 따라 고사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처 고사장을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수험표와 같은 여권용 사진 한 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순으로 치러지고 영어 듣기 평가는 오후 1시 10분부터 30분가량 치러지는데요. 이 시간 고사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이 끝나는 오후 3시 52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고 5교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치는 수험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오늘 치른 수능 점수는 오는 27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대륜고등학교 앞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기준 시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상업용 건물은 3.23% 올랐고 오피스텔 기준 시가도 3.48%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상업용 건물은 0.38%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0.9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 증여 개시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합니다. 대구 지역 1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된 곳은 대구시청과 대구남구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성에너지 등으로 다음 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대구시 동구 동호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1층 300여 제곱미터와 냉장고 등 주방용품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상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방 안 2제곱미터와 화장대, 침구류 등이 불에 타고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불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되는 등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년 봄까지 고사목 제거가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 시간은 촉박한데 고사목 제거를 위한 입찰 규정이 엄격해 방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렬한 기계토 패전 날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몇 초 만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소나무는 고작 100여 그루 남짓. 포항과 경주 지역에 감염목이 줄잡아 10만 그루인 걸 감안하면 내년 봄까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촉박한 시간을 더 허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입찰 규정. 헬기나 도보로 고사한 소나무 개수와 굵기를 직접 확인하고 방제 설계서 작성과 납품, 입찰과 착수까지 빨라야 1개월, 더디면 2개월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 과정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 접근해서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죽은 소나무는 밀봉에 훈증 처리하는 등 방제 매뉴얼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계약은 경쟁보다 수의 계약이 효과적입니다. 정부의 방제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합니다. 전액 국비가 아닌 50% 보조 사업이다 보니 연말을 앞두고 가뜩이나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예산 편성이 갈등의 불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전액 특별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재선충병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산림부서 공무원은 인사이동에서 제외하는 등 총력 대응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수렵장 개장과 동시에 총기 사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성주 의성과 청송에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엽사들에게는 발사 전의 위험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함께 수렵 지역 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성주군에서 멧돼지를 뒤쫓던 엽사의 총이 오발돼 동료 엽사가 숨지는 등 수렵장 개장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지역에서만 2건의 총기 사고로 2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도 3건의 총기 사고로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우협회 대구 경북지회 농업중앙회 경북본부가 손을 잡고 도농 상생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엽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대구 스타디움 태국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수능일에 맞춰 수험표를 갖고 오면 사은품을 주는 행사도 열립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공연과 노래자랑, 무료 시식회 등도 열립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는 LPG 용기가 바닥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가스 판매처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범 기자입니다. 3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농촌 마을.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써요. 99.9%는 다 씁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가스가 배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음식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6년 이상 된 LPG 용기를 바꾸는 사용 연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폐기 물량이 오래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용기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가스통을 구하려면 적어도 2-3달, 당장 농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탄가스를 쓰던 동, 어디 타지에 가가 어디 농날 따라 수백만 주고 사와야 될 입장이지. 옛날 것이 어디 불때가 되는 길에 내놔요. 게다가 국내 가스통 생산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여서 LPG 업계 또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거 여유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쩔 수 있니까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10월 말 뒤늦게 3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방향으로 사용 연한제를 개정했지만 상반기 이미 폐기된 물량이 많아 가스통 부족대라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 서구 원대 가구 골목 상가들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달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 서구에 있는 원대 가구골목 상가 50여 곳 가운데 40곳이 매달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착한 골목 7호로 지정하고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착한 골목은 지난 4월 동인동 찜갈비 골목이 1호로 가입한 이후 7곳 180여 개 점포로 늘었는데 음식점이 아닌 업종에서 착한 골목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오는 20일까지 단풍이 좋은 낙엽 밟는 거리 6곳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 낙엽거리로 지정된 곳은 중앙로의 중국 단풍 은행나무 거리, 금호산의 메타세콰이어 길, 광평동 철로변 플라타누스 길, 신시로 방송국 앞과 박정희로 느티 벚나무 거리, 시청 후문의 은행나무 거리 등입니다. 구미시는 이 기간 동안 낙엽을 쓸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가을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즘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비벼서 안과를 찾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눈썹 찔림 증상 때문에 눈을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에 불편이 따르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어린이는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때문에 안과병원을 찾았다가 눈썹 찔림 증상을 진단받고 최근 수술을 했습니다. 소아 눈썹 찔림 환자 가운데는 특히 아랫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통한 볼살 때문에 아랫눈썹이 말려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두 돌까지는 지켜보기를 권유합니다. 이제 돌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걷고 그 우유에서 이제 식이 넘어가면서 볼살 같은 게 조금 빠지거나 또는 이제 눈 밑에 이런 눈꺼풀 밑에 살도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약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하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눈썹이 각막에 상처를 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때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을 찌르는 눈썹의 개수가 적으면 레이저 시술로 눈썹을 제거합니다. 눈썹의 개수가 많으면 수술이 따릅니다. 끝 말림 자체가 안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눈썹 바로 밑에 한 1mm 정도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층 일부 절제하고 이렇게 봉합을 해줘서 눈썹 방향이 바깥으로 휘도록. 전문의는 아이가 눈을 자주 비비거나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서 눈을 계속 찌푸릴 때 눈썹 찔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경주 동궁원이 제5회 경상북도 건축대전에서 초대 작가장을 수상했습니다. 이 동궁원은 신라시대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대규모 버드파크로 최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영화관 CGV의 대구점에 홍보관을 개설했습니다. 이 대구과학대는 CGV 홍보관에서 졸업작품 전시회와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과 무료 시력 검사 등 다양한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때 접속하는 예매 사이트와 티켓, 영화관 입구 등지에 학교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국내 영문학계에서 페미니즘 비평 이론의 권위자로 꼽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태혜숙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수후에 4년 연속 등재됐습니다. 태 교수는 아시아 페미니즘의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마르퀴스 후수후에 등재됐고 내년도판에도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특히 탈식민 페미니즘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시각에서 미국 문화를 독창적으로 해석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 연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대입수능 시험일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6도로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쌀쌀함을 더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동의 가시거리 400m에 불과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낮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2도, 영천과 청도 역시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7도로 아침과 낮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어제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아침 기온보다 10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경주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